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제는 형소법 문제는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문제인데 우리 유튜브 힘내자 아이디 쓰는 친구하고 소연 학생이 이해가 좀 안 간다고 불이익 변경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서 그 문제 관련된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 관련된 문제는 신품모에 있는 건데 신품모 6회 18번 문제를 조금 변형을 좀 했습니다. 자, 1번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환영유치 기간이 1심보다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영유치 기간 나오면 환영유치는 우리 벌금을 안 냈을 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고려하지 마세요. 그냥 벌금형이 감경됐어요. 감경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환영유치를 고려하는 경우 딱 한 번 있죠. 다른 건 변경 없이 얘만 변경됐을 때, 환영유치만 변경됐을 때, 다른 건 변동 없이 얘만 only 얘만 변경됐을 때만 고려합니다. 다른 거 변동돼 버리면 이건 무시해 버리셔야 돼요. 무시해 버리고 이것만 딱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전자장치 문제죠. 처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 변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자장치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장치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를 붙였는데 5년을 2심에 가서 징역을 줄여주면서 전자장치를 5년에서 9년으로 했다. 이때는 아까 우리 환영유치처럼 검토하지 않습니다. 검토하지 않고 징역만 보시면 돼요. 징역이 줄었기 때문에 불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환영유치하고 똑같아요. 징역 5년에 전자장치가 5년인데 이게 2심에 가서 징역이 5년 그대로면서 전자장치만 9년 늘었다. 이때는 전자장치 봅니다. 다른 게 그냥 그대로잖아요. 다른 건 변함없이 전자장치만 바뀌었을 때는 이때는 검토를 해요. 그럼 이때는 늘었으니까 이건 불이익이다 이렇게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변화가 있을 때는 전자장치를 무시한다. 환영유치처럼. 근데 다른 게 변화가 없을 때는 전자장치를 고려해서 늘어났으니까 불이익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 더 기억할 게 뭐냐면 1심에서는 전자장치가 없었는데 2심에 가가지고 여기서 전자장치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건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우리 항소심에서 우리 법에서요. 전자장치법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심까지 전자장치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청구 안 했다가도 2심에 가서 처음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던 거를 붙이는 것은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전자장치 이렇게 세 가지 검토하셔야 돼요. 전자장치 징역도 변한 거, 그러면 전자장치 무시. 징역은 변하지 않고 전자장치만 변한 경우, 그럼 전자장치 검토하셔야 되고요. 징역이 없었는데 전자장치가 나중에 추가된 거, 이거는 법에서 허용하는 거니까 불이익이 아니다. 이거 검토를 세 가지로 해두셔야 됩니다. 3번에 2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고해서 파기환송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보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자, 벌금형이에요. 2개의 벌금형인데 뭘로 바꿨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파기환송이 돼도 분립변경 적용되는 거 그대로 맞고요. 그럼 분립변경이 적용되니까 중하게 못 때리는데 얘는 벌금형인데 징역으로 바꿨죠. 집행유예가 나오면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이게 집행유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붙은 것이 있을 때는 여기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형의 문제고요. 요거는 집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이 늘어나도 안 되고요. 집행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양쪽 중에 한 군데라도 불이익을 받아버리면 이건 불이익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군데서 다 유리해야지 이게 불이익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여기 집행유예가 붙어서 요거는 집행하는 데서 유리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벌금이 징역으로 바꿔버려서 여기에서 불이익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불렸기 때문에 이건 분립변경지 위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유예 붙은 거 나오면 꼭 징역과 집행유예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4번에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변경된 적용 법률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선고된 항소심형이 1심보다 더 무겁다 하더라도 분립변경치가 위배되지 않는다. 자,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분립변경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심에 그것보다 무겁다
그럼 위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1심에서 절도죄로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2심에 가서 이 절도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강도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요. 이건 가능합니다. 공소장 변경은 2심에서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제는 강도죄는 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도로 바꿨는데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려고 봤더니 1심에서 벌금이 나왔잖아요. 이때는 이걸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립변경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벌금 그냥 그대로 떼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공소장 변경이 되더라도 형이 중해지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이 더 무겁게 돼버리면 분립변경 위배가 돼버려요. 자, 5번에 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2심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요. 벌금형으로 바꿨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선고유예는 선고를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형을 선고한 적이 없어요.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 선고유예 기간이 2년이 경과하면 이건 멸로 간주해 주죠? 이건 면소로 간주해 줍니다. 그러면 형도 선고받지 않았는데 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요. 벌금형을 선고해버린 겁니다. 형을 받지 않은 사람을 형을 때린 거니까 이건 당연히 불이익이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도 면소로 갈 게 유죄 벌금형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불이익이고요. 어쨌든 선고되지 않은 애를 선고를 때렸기 때문에 불이익이고요. 결과적으로도 면소로 간 애를 유죄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아까도 했지만 환영유치는 다른 게 변했으면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검토할 필요 없고 벌금형이 감경되었기 때문에 이건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장치는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되면 이게 불이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이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개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꿔버렸죠. 요거는 당연히 징역형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형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장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형을 더 세게 때리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무겁게 때려버리면 분립변경 위배예요. 위배되지 않는다 틀린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도 선고유예 판결이 이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럼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벌금으로 바꿔버리면 더 불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배입니다. 위배. 이게 잘못 위배되지 않는다고 틀린 겁니다. 이게 틀린 게 지금 4번하고 5번 두 개 틀렸어요. 표시는 좀 잘못됐는데 그래서 4번하고 5번 두 개 틀린 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